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드벤첸이랑 HLB의 텀시트 그리고 본계약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투자 설명서 들어오면은 자금 사용 목적, 영업 양수 자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영상으로 한번 다루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봤는데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9번 독점성이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번 영상의 주제이자 핵심은 상호 합의로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양수인은 HLB가 되겠죠. 그리고 양도인은 폴첸, 어드벤첸이 되겠고, 그래서 텀시트가 체결된 다음에 4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바인딩 텀시트를 체결했었죠. 그러면은 원래 이제 회사 예상대로 6월 27일이겠죠. 2월 27일에 계약을 텀시트를 했으니까 본계약은 4개월 되니까 6월 27일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월 26일에 나왔던 이 지금 투자 설명서에도 회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당사자 간에 조금 더 우리 시간을 가져볼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펄체인이 좀 1개월 정도 더 추가할까 하면은 HLB 측에서도 뭐 추가하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한 달 더 늘어나서 7월 27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월 27일이 됐는데도 아직 텀시트로 인한 뭐 본계약이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뭐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1개월 정도 추가 연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27일까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거기가 마지노선이죠. 그때까지는 본계약이 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물론 또 상황이 또 바뀌어서 또 새롭게 또 다시 텀시트를 작성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 또 약속한 거를 뭐 딱히 미룰 그런 이유가 없다면은 그대로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독점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텀시트를 왜 작성했느냐? 이 텀시트는 내가 너랑 어, 독점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랑 뭔가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즉 양도인은 제3자와 뭐 접촉, 권유, 제한, 뭐 수락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HF의 경쟁사 아니면은 뭐 항서제약이 이 원천 특허를 폴진한테 조금 더 좋은 제안을 하면서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HLB랑만 협상을 해야 됩니다. 폴첸의 어드벤처는 당사자들은 이제 실식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상호 수용 가능한 NDA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와서 지불금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제 돈을 얼마를 주고 사고 그리고 어떻게 사고 팔고 그걸 봐야 되는데 요거는 50만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밀리언 달러고 최초 선급금이 현금 20, HLB 의결권 주식 30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차로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현금으로 전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 60%를 HLB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즉시 참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금 20, 그 다음에 HLB 30밀리언 달러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첸 대표가 이제 HLB 주주가 되고 나서 바로 팔아버리면 어이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 예수 기간 1년으로 되어 있고 이전에 삼각합병 할 때도 그 엘리바 주식들이 다 지금 보호 예수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현금 50밀리언 달러를 지급하는데 그걸로 다시 HLB 주식을 산다. 그 다음 밑에 B를 보면은 잔존가치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업사이드 쉐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로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DCF 그 NAV라고 있는데 DCF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인데 두 가지가 많이 쓰이죠. DCF랑 멀티플. 그래서 멀티플이 많이들 친숙하시고 DCF는 약간 이론적인 배경 느낌이죠. 그래서 그 회사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회사가 평생 동안 벌어들일 돈이 캐시플로우가 얼마냐
그리고 그거를 미래 가치로 되어 있으니까 평가를 해서 계산을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됩니다. 그게 DCF인데 제가 그 현금 흐름을 뭐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구한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이제 프레젠트 밸류 PB라고 하고 퓨처 밸류는 FB 이렇게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현금, 잉여 현금 흐름은 프리캐시 플로우 FCF라고 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유치 시 많이 원용되고 있고 국내 기업의 M&A에서도 인수기업의 가치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이 인수라는 말을 기억하고 넘어가서 보면은 이 글로벌 권리도 사실 이제 양수하는 겁니다. 영업 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NAV가 있는데 이건 ETF 같은 거 매매하시면은 많이 보이죠.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이거랑 시가랑 괴리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는 기업이 청산될 때 회사의 자산이 주당 얼마만큼 남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순자산이잖아요. 순자산. 순자산은 자본이죠. 기업의 자산은 뭐 현금, 어음, 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부채, 그 남의 돈을 빼야 되잖아요. 현재 부채, 장기 부채, 뭐 우선조, 일시차입금 이런 거를 빼면은 그 NAV가 나옵니다. 뭐 ETF 얘기를 했는데 여기 펀드들을 보면은 펀드의 순자산 가치에 의해 기준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 기준 가격으로 펀드 매입과 환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배경 단어 설명을 좀 하고 왔는데 DCF NAV라는 것은 이게 지금 글로벌 권리인 그 물질 특허의 그 NAV를 DCF 해가지고 다 구한 거죠. 그러면은 총 물질 특허가 벌어들일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평가해서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가격이 측정이 됐겠죠. 그래서 얼마에 사느냐 앞에 요약이 있는데 요약에 보면은 한국 돈으로 614억 원으로 권리 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사고 이제 로열티를 이제 시간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로열티가 더 많이 거치는 겁니다. 즉 매출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로열티가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폴첸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 팔았다. 너무 싸게 팔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뭐 인지부조와 좀 후회를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초과가 된 거는 좀 줄게, 좀 나눠줄게 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쉐어링. 그러니까 준다고 하면은 이 주주들이 지금 투자 설명서 눈 시퍼렇게 뜨고서 보고 있으니까 준다라고 말하면 HAB 돈이 폴첸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업사이드 조금 더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좀 우리 폴첸이 이거 우리 사실 허락을 해줘가지고 계약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쉐어링을 해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폴첸이 안 팔겠다고 하면은 그 가능하지 않은 계약이죠.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 때, 그러니까 모두가 해피한 상태죠. 더 많이 벌어들일 때 그걸 좀 나누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면은 그 DCF NAB를 얼마나 기간을 잡았는지 볼 수 있는데 2020년에서 2029년 기간 동안 엘레바 수익 예측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9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토대로 지금 최초 선급금을 이제 산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50 밀리언 달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A 중국 로열티, 그다음에 엘리바 로열티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가격인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최초 선급금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실사 결과 이게 생각보다 더 가치가 뭐 없었다 그럼 가격이 더 싸질 테고, 생각보다 가치가 더 높았다 하면은 더 비싸질 테고. 그래서 이제 실사 결과에 따라서 이 DCF NAV 예측치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역시 최초 선급금도 조정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사를 할 때는 그 최대한 양도인이 협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AV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Net Asset Value인데요. Net은 이제 순이죠. 순 자산 가치. 그래서 기업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의 가치. 이게 무슨 의미냐? 즉 주주들의 몫으로 순수하게 남는 자산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다 다뤘고요.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초 선급금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잔존 가치 공유 이런 것들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드체로 밑줄 쳐진 것들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